가봅시다. 가봅시다. 얼른 하고 저기 하자. 이건 진짜 한마디만 하면 돼요. 네. 네. 한마디만 하고 문제 조금 풀어드리고 그러고 마무리 지으면 좋을 것 같아. 네. 이렇게 적어놓고 출발을 합시다. 자. 자, 필요 조건과 충분 조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얘가 참이다를 줄여서 앞으로 어떻게 쓸 거냐면은 종종 이렇게 쓰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명제 느낌을 낼 때 화살표가 두 줄이라면 잘못한 게 아니고 참이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저렇게 쓴 겁니다. 그런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거짓을 나타내기 싫으면 보통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는 뭔가 규정된 표기는 아닌데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이게 양방향 가정결론을 바꾼 영명제와 원명제가 모두 참이 되는 경우에 한해서 화살표 잘 써봐. 화살표를 이렇게 두 줄 양방향으로 그어주시면 됩니다. 뭐 이런 표기가 있고요. 그거는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 지금부터 할 얘기가 중요한 겁니다. 어떤 참인 명제에 가정이 있고 결론이 있어요. 얘도 조건이고 얘도 조건이라 그랬죠. 그쵸? 잘 들어요. 참인 명제에서 가정에 해당하는 조건을 우리는 충분조건 이렇게 부를 거예요. 무슨 조건이라고 부른다고? 충분조건. 뭐에 해당하는 거를? 가정에 해당하는 거를. 결론에 해당하는 거를 사람들은 무슨 조건? 요조건 이렇게 부르시면 돼요. 자, 다시 가정이 무슨 조건이라고? 충분조건. 결론이 무슨 조건? 필요조건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그럼 내가 뭐가 어쩌고 저쩌고 충분조건 뭐시기가 어쩌고 저쩌고 한 충분 조건이다 라는 문장이 보이면, 라는 문제의 어떤 서술이 보이면 얘를 어디다 넣으면 된다고? 얘를 가정으로 하는 참인 명제를 찾을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결론이 뭐냐가 중요하잖아요. 그쵸? 얘가 충분 조건이면 뭐해? 얘가 바뀌면 아니게 되는데. 그쵸? 그래서 어떻게 써줄 거냐면, 만약 이러한 가정 결론을 가지고 있다면 문장 서술을 어떻게 들어가냐면은 P는 또는 P가 Q이기 위한 P는 충분 조건이다 이렇게 써 있을 거예요. 오케이? P는 충분 조건이다 Q이기 위한 이렇게 써 있으면 얘가 가정, 얘가 결론이 되는 참인 명제를 구성할 수 있다. 이거랑 똑같은 말이에요. 오케이? 이렇게 써 있으면 그냥 이 조건을 표현한 단어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거를 가정, 이거를 결론으로 하는 참인 명제가 구성이 된다라는 조건에 대한 설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반대로
얘는 얘이기 위한이라고 하면은 얘를 주어로 썼으니까 필요 조건이다 이렇게 읽을 거예요. 그럼 Q는 필요 조건이야 이렇게 써 있으니까 Q를 무슨 론으로 하고 결론으로 하고 P를 무슨 정으로 하는 가정으로 하는 참인 명제를 구성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럼 혹시나 만약 이런 경우 즉 P이면 Q이다도 참이고 Q이면 P이다도 참인 경우를 그런 경우도 존재하겠죠, 그쵸? 그런 명제도 잘 만들면 존재할 거야. 그런 경우에는 P는 Q이기 위한 가정에 올 수도 있으니까 충분 조건이기도 하고 P는 Q이기 위한 Q를 가정, P를 결론으로 하는 것도 참인 경우면 필요 조건이라고도 쓸 수 있을 거예요, 그쵸? 그러면 P는 Q에 의한 충분 조건이면서 P는 Q에 의한 필요 조건이다 라는 문장을 줄여서 뭐라고 쓸 거냐면 P는 Q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입니다 이렇게 쓰실 거예요. 바꾸면 안 돼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안 되더라고요 보통. 뭐 큰 상관은 없는 것 같지만 그냥 이렇게 쓰기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필요 충분 조건이다 라고 붙으면 얘를 가정 얘를 결론으로 놔도 참이고 얘를 가정 얘를 결론으로 놔도 둘 다 참이라는 얘기다 이렇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근데 우리가 집합의 관점에서 살펴보면 그러니까 P이면 Q이다가 참이면 이게 성립하는 거고 Q이면 P이다가 참이기 때문에 이것도 성립하는 거잖아. 그럼 서로가 자리를 바꿔도 부분집합이라는 거는 결론이 뭐가 나와요 이거? 두 집합이 뭐인 경우밖에 불가능해. 같은 경우밖에 안 되죠, 그쵸? 여기까지 따라왔어? 이거이면 이거이다 참이야? 그럼 이런 집합 간의 포함 관계가 성립해. 이거이면 이거이다 참이야? 그럼 집합 간에 이런 포함 관계가 성립해. 그럼 이 관계가 둘 다 성립하는 유일한 상황은 P가 Q와 같은 경우밖에는 없죠. 즉 P의 진비 집합, P를 만족하는 대상들의 집합과 Q를 만족하는 대상들의 집합이 정확하게 일치한다는 얘기. 원소가 단 한 개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다는 얘기는 P와 Q가 하는 말이 정확하게 어떻다는 얘기야? 똑같은 말이라는 얘기야. 오케이? 그래서 필요 충분 조건이다 라고 할 수도 있고 옛날 말이긴 한데 이렇게 쓰는 사람들도 있어요. 동치라는 단어를 등장시키는 사람도 있는데 그냥 완벽히 똑같은 상황을 글씨가 개판이죠. 빨리 쓰다 보니까 완벽히 똑같은 상황을 서술한다 라는 거를 한자 두 글자로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래서 P와 Q는 동치다. 옛날 사람 이렇게 부르는 경우도 많고요. 어쨌든 필요 충분 조건이라는 용어는 완벽히 똑같은 상황을 두 조건이 이야기하고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가정결론으로 명제를 구성해서 따지는 것도 가능하셔야 될 거고요. 그러면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31페이지 1-1번 한번 쳐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삼각형 성질에 대해서 가나에 알맞은 것을 차례대로 나열한 것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니까 필요 조건인지 충분 조건인지 필요 충분 조건인지를 물어보는 것 같아요. 자, 삼각형 ABC가 정삼각형인 것은 자, A가 60도이기 위한 제가 따옴표를 치는 거 보이시죠? 여러분도 마음속에 이렇게 따옴표나
끊어 있는 거나 이런 게 보이셔야 됩니다. 같이. 무슨 조건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게 필요 조건인지 충분 조건인지 알기 위해서는 참인 명제가 구성이 돼야 되는 거죠. 그쵸? 자, ABC가 정삼각형이면 A가 60도이다 라고 읽어볼게요. 맞나요? 얘를 네모라고 네모 쳐보고 얘를 파란 네모 쳐볼게요. 이거이면 이거이다. ABC가 정삼각형이면 A의 각은 60도이다. 맞는 이야기인가요? 틀린 이야기인가요? 항상 맞는 이야기죠. 그쵸? 그러면 이 명제는 참이고요. 반대로 각 A가 60도이면 ABC가 정삼각형이다 라는 문장은 옳은 문장인가요? 틀릴 수도 있는 문장인가요? 예외가 많죠. 그쵸? A가 60도라고 해서 꼭 정삼각형이라는 보장이 없으니까 얘는 뭐인 명제? 거짓인 명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얘이면 얘이다가 참이니까 주어진 문장의 주어는 참인 명제의 가정이에요? 결론이에요? 가정이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무슨 조건이다? 분조건이다. 이렇게 읽으시면 되는 거지. 오케이? 이거 쉽게 외우는 방법은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화살을 쏘니까 충분한 거고 화살을 맞으니까 필요한 거다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근데 나는 아무리 생각해 나는 내가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이것보다 나은 게 잘 없는 것 같은데 이게 뭐예요? 난 이게 제일 확실하더라고. 엄마야. 앞에 있는 게 분, 뒤에 있는 게 필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두 번째는 자 나와봅시다. 두 삼각형의 넓이가 어떤 것은 넓이가 같은 것은 무슨 조건인지 물어봤어요. 뭐이기 위한? 합동이기 위한 무슨 조건이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넓이가 같은 것 동도로 동동 합동. 자, 넓이가 같은 것이면 합동이 됩니까? 안 되죠? 네, 넓이 같다 그래서 합동일 수 없습니다. 자, 합동이면 넓이가 같다 돼요? 안 돼요? 맞죠? 합동이면 자연스럽게 넓이가 같아지겠죠? 하지만 넓이가 같으면 합동이다는 아닐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거짓이고 얘는 참이란 말이야. 그러면 주어진 문장의 주어에 해당하는 조건은 참인 명제의 가정이에요? 결론이에요? 결론인 조건이니까 얘는 무슨 조건이다? 필요 조건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네. 이렇게. 이거이면 이거이다 참인가? 거짓이네. 이거이면 이거이다 참인가? 합동이면 넓이가 같다 참인가? 참이네. 그럼 얘는 참인 명제의 결론이네. 결론이면 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셔서 결론을 지으시면 됩니다. 차차차 아라라 차차차 뭐 해볼까 3-2번 한번 해볼까? (3-2번) 한번 해볼게요. x가 a보다 작다. 그게 p의 조건이고요. q의 조건은 x가 3 이하 또는 5 이상
5 초과 7 미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P는 Q이기 위한 무슨 조건? 필요 조건. 그러면 P는 필요 조건, 그럼 참임 명제의 결론이 되는 거고 얘가 가정이 돼야 되는 거죠. 그쵸? 그러면은 Q이면 P이다가 참이어야 하는 거고 그러면 집합의 입장에서 부분 집합이 되어야 하는 거네요. 그쵸? 그럼 우리 무슨 직선으로 끌고 와서 부등식에 대한 얘기니까 수직선으로 끌고 와서 부분 집합 관계 확인합시다. 항상 부등식이 있는 조건이 걸리면 제발 부탁입니다. 제발 부탁이에요. 수직선으로 끌고 와서 부분 집합 관계 확인하시는 거예요. 반드시. 안 그러면 어차피 대가리로도 수직선을 그리셔야 돼요. 암산도 이걸로 하세요. 암산도 이 수직선을 머릿속에 수직선을 그리세요. 암산을 할 거에도 3, 5, 7 일단 찍어놓고 A는 나중에 찍읍시다. 이게 Q의 집합이죠. 그쵸? 이게 Q에 해당하는 대상을 모아놓은 집합이고요. 이 Q에 해당하는 집합이 P의 부분 집합이어야 되는 거야. 그치? 얘는 어떤 A라는 지점을 기준으로 포함을 안 하고 왼쪽이죠. 그쵸? 그러면 A를 어디에다 찍어야 1번, 2번, 3번, 4번 어디에다 찍어야 이러한 관계가 성립을 할까요? 몇 번? 1번에 찍으면 안 될 거고요. 2번에 찍어도 안 될 거고요. 3번에 찍어도 안 될 거고요. 몇 번에 찍어야 될까요? 4번에 때려야 되겠죠. 오케이? 어디다 넣어야 좋을까 고민을 해보시다 보면 이 동네 정확히 어딘지는 상관이 없지만 어쨌든 이 동네여야 되겠다라는 결론이 나오죠. 그쵸? 동의 오케이? 이 동네여야 되는 결론이 나올 거야. 그리고 A가 7과 같아져도 돼요? 안 돼요? 이게 A 여기 빵꾸니까 A랑 7이랑 같아졌을 때도 부분집합 관계가 돼? 안 돼? A가 7일 때 부분집합 관계가 성립을 여전히 하죠. 그쵸? 그러니까 A가 7이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죠. A가 7보다 기본적으로 오른쪽에 있어야 하고 같아져도 생각해보니까 부분집합 관계가 되는 것 같아. 그래서 같아져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컨닝 페이퍼를 지워보고 뒤에 딱 한 개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필요 조건이다, 충분 조건이다는 그러니까 필요 조건이라는 말만 들어서 이게 이게 요즘은 이렇게 다 써주긴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옛날에는 좀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일단 필요 충분 조건이다라는 거는 필요 조건이다도 되고 충분 조건이다도 된다여서 이렇게 쓴 거였잖아. 그쵸? 그걸 이렇게 쓰는 거였고 그래서 필요 조건이다와 필요 충분 조건이다는 필요 조건인 걸 확인했어도 충분 조건인지 아닌지를 확인을 좀 해보셔야 돼요. 오케이? 그러셔야 되는 거고 그래서 보통은 문제에서 친절하게
필요 조건이고 충분 조건은 아닌 이런 서술을 쓰는 경우가 많아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근데 일반적으로 필요 조건이다 라고 하면 필요 충분 조건인 상황도 사실 포함이 되는 거야. 근데 상황에 따라서 또 이거를 줄여서 그냥 필요 조건이다 라고 쓰는 경우도 있어요. 옛날 책 같은 경우에는. 근데 보통은 이렇게 친절하게 써줍니다. 원하는 상황을.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 그래서 교과서 서술상으로는 필요 조건이다 라는 서술만으로 필요 충분 조건이다. 필요 충분 조건이 뭔 말하는지 알죠? 말이 자꾸 꼬이는데 자꾸. 그러니까 필요 조건이다를 확인하라고 했으면 이게 필요 조건은 되고 충분 조건은 아닌 건지, 그러니까 필요 조건을 검증하라고만 했어도 필요 조건은 되는지 충분 조건 되는지 양방향을 모두 확인해 보시란 얘기야. 기본적으로는. 너무 시간이 없으면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는 필요 조건 되는지 충분 조건 되는지를 둘 다 확인해 보시는 게 맞다. 한번 잡아볼게요. 자, 132페이지에 숙제 영역은 아니긴 하지만 132페이지 한번 문제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꽤 중요한 얘기라서 그래요. 다음 보기 중 명제 x는 0 또는 y는 0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인 것을 모두 찾아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x는 0 또는 y는 0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 그러면 다음 보기 중 이거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인 것을 고르라고 했으니 보기에 나오는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이 주어가 돼야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x 절대값 더하기 y 절대값은 0 이렇게 돼 있다는 말이야. 그쵸? 이거이면 x는 0 또는 y는 0. 이거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이 조건을 먼저 해석부터 잘 하셔야 됩니다. xy 실수죠? xy 실수일 거고요. 그럼 실수, 절대값 더하기 절대값이 0인 경우를 물어보고 있어요. 절대값을 씌우면 반드시 0보다 어떻게 돼요? 크거나 같아집니다. 제곱이랑 똑같은 거예요. 제곱도 마찬가지, 절대값도 마찬가지, 0 이상이 나와야 된다. 0 이상 두 개를 더했는데 0이 나온다는 얘기는 둘 다 얼마란 얘기다? 빵이란 얘기잖아, 그죠? 그러면 이 말은 누구와 필요 충분 조건? x는 0 and y도 0이라는 거랑 같은 얘기죠, 그쵸? 같은 얘기란 말이야. 그러면 이거이면 이거이다. 당연히 참이죠, 그쵸? x가 0이고 y도 0이야. 그러면 둘 중 하나가 0이야 라는 말에 당연히 부분집합이 되겠죠. 하지만 x가 0 또는 y는 0이야 라고 하면 이런 결론이 나올 수는 없죠. 둘 중 하나 이상만 0이라는 얘기니까 1, 0이어도 되는 건데 그건 얘가 안 되잖아, 그치? 그래서 반대 방향은 안 됩니다 라고 쓰셔야 되고, 그럼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셔야 되는 거지. 그래서 얘를 주어로 하는 필요 충분 조건이 나온다는 얘기는 얘이면 얘이다, 쟤이면 얘이다가 모두 참인지를 확인하시라는 얘기다. 그래서 정확히는 보기 기역은 얘이기 위한 충분 조건만 해당이 되겠죠. 니은은
xy의 곱이 0이라는 얘기입니다. 곱이 0이라는 얘기는 이거 0이면 이렇게 된다? 당연히? 참이죠? 맨날 했죠? 이거이면 둘 중 하나가 0이면 곱해서 0이다. 맞아요? 아니에요? 맞단 말이야. 그죠? 그럼 얘는 무슨 조건 맞다? 그렇지. 필요충분 맞다 하시면 되는 거고. 디귿 x 더하기 y가 0이에요. x 더하기 y가 0이면 x는 0 또는 y는 0이에요? 탑도 없죠? 오케이? 자, x가 0 또는 y가 0이야. 둘 중 하나가 0이라고 더한 게 0이에요? 그것도 별 상관이 없죠? 이 중에 빵빵인 상황은 있겠지만 1, 0이어도 되고 2, 0이어도 되는 상황인 거니까. 그럼 이거라고 해서 꼭 이 상황은 안 된다 하시면 되는 거고, 이런 경우에는 보통 보기에 뭐라고 주어지냐면 서로 아무 조건도 아니다 이렇게 보통 주어져요. 양방향이 모두 거짓인 경우에는 보통 아무 조건도 아니다 이렇게 고르시면 돼요. 리을 보겠습니다. x제곱 더하기 y제곱은요, 얘도 얘랑 어떤 상황이야? 똑같은 상황이야. 그죠? 얘도 사실 x0 and y0이어야만 이 상황이 나오는 거야. 그치? 이 상황과 이 상황은 서로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필요충분 조건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지. 그치? 그러면 이거이면 참이야. 그쵸? 둘 다 0이면 또는 이어도 돼. 그치? 근데 또는 이라고 해서 둘 다 0이라는 보장은 없으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무슨 조건이다? 충분 조건이다. 이렇게 읽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필요 충분 조건 찾으라 그러면 한 놈만 답으로 고르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가정 결론 가정으로 하는 명제를 구성해 보시면서 만들어야지만 필요 조건이다, 충분 조건이다, 필요 충분 조건이다를 따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조건에 대한 표현을 이용해서 명제로 되돌아가는 연습을 시키는 거예요. 그정 한번 꼬아놨다 생각하시면 되는 거니까 크게 어렵지 않으리라고 믿습니다. 명제 자체 참고해서 따지는 게 더 중요할 거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숙제는 31페이지까지 잡으시면 되고요. 그렇게 해보시면 될 거고, 다음 시간에 금요일에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명제의 증명과 부등식에 대한 얘기를 나갑니다. 절대 부등식. 요거 미리 예고하겠습니다. 명제의 증명 나오지만 뒤에 절대 부등식 나오죠. 뒤에 절대 부등식 138페이지 4번에 산술 평균과 기하 평균의 관계에 있어요. 혹시나 금요일에 빠지는 사람이 있다면 산술 평균과 기하 평균의 관계에 별표를 2억 개 칠 거예요. 그날 몇 개 친다고요? 2억 개를 칠 거예요. 줄여드린 거야. 팔 아플까봐. 오케이? 산술 평균과 기하 평균의 관계에 별표를 몇 개를 친다고? 몇 개 친다고? 2억 개를 친다고. 원래 몇 개 쳐야 되는데? 8억 개. 너무 적다. 원래 조단인데 줄여드린 거예요. 고맙다고요. 네,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거 언제까지 나와? 수능에도 써요? 진짠데? 이거 모의고사 미적분에서 3월 모의고사 6월은 안 나왔구나. 3모에만 나왔구나. 고3 3월 모의고사에 실제로 산술기하를 써서 아름답게 풀어지는 문제가 나왔고요. 작년에도 나왔고요. 재작년에도 나왔습니다. 안 써도 되죠. 저걸 안 써도
세상 사는데 문제가 있냐라고 하면은 그렇진 않은데 저거는 너무나 강력한 도구이기 때문에 꼭 알아두셔야 되고요. 특히 고2 때 어마어마하게 써먹습니다. 말씀드렸어요. 1학년 2학기 기말고사와 중간고사와 기말고사와 중간고사에 들어간다면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반드시 들어가고요. 고등학교 2학년 1학기, 2학기, 고3까지 적어 우질라겠습니다. 밑에 5번은 한 3개 정도 쳐주시면 돼요. 네, 코시 슈바르츠 있는데 그거는 별표 한 3개 정도 쳐주시면 돼요. 네, 그 정도로 끝납니다. 네, 3개면 돼요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제 이 정도로 오늘 이야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시간에 숙제 좀 풀어놓으시고 숙제를 좀 풀어놓으셔야 집에 가서 부교재 한 2장은 할 수 있겠죠, 그쵸?